여행 챗봇 만드는 거. 결국 요거를 만든 거거든요. 여행 챗봇을 여행 챗봇? 여행 챗봇이 아니라 렉 시스템이라고 하죠. RAG라고 해서 예를 들면 기존의 보통의 LLM들이 AI가 그냥 그들이 학습한 거에서 답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왜 했냐면 제가 이제 조그맣게 취미로 여행 유튜브랑 여행 블로그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AI가 여행 관련 답을 주는 게 정말 기가 막히게 질문을 잘하지 않는 이상 답을 잘 못 줘요. 왜냐하면 AI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게 인간처럼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에 대해서 가장 이런 답이 많더라 하면은 그걸 이제 유추해서 이제 주는 건데 특히 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람마다 되게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여행이라는 게 이제 케바케이긴 합니다. 여행이 너무 이제 사람들마다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제가 이제 하다가 조금 어느 날 생각이 든 게 내 유튜브랑 블로그랑 또 다른 것도 또 있을 수 있겠죠. 다른 곳에 내 컨텐츠들, 내가 쓴 여행 정보들이 뭐 구글 맵 리뷰도 당연히 있고요. 제 구글 맵 리뷰도 지금 지역 가이드 6레벨에서 7레벨 되거든요. 지금까지 거기에 이제 후기를 쓴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분산이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이건 어디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답을 줄 때, 이거는 여기에 이 콘텐츠가 있는데 해서 거기 링크를 주는데 너무 빙구스러운 거야.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를 꼭 마치 내 채널을 보라는 식으로 막 주는 것 같은 거야. 물론 저만의 쓸데없는 성격일 생각일 수도 있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든 생각이, 그러면은 렉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나만의 그 여행 유튜브나 블로그나 어디 내가 썼던 어떤 글들이나 컨텐츠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거기에서만 답을 해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실 처음에 만든 건 요 챗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챗봇을 만들고 요 프론트 페이지 코딩을 저는 이제 코딩할 줄 모르고 요거를 이제 AI한테 말을 해서 붙인 거예요. 어디다 붙였냐? 카페24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전체는 카페24고요. 카페24 요 쇼핑몰의 첫 페이지를 이제 이렇게 이제 달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 나머지는 그냥 껍데기 이런 거 그냥 껍데기고 요건 카페24 이제 기본이고요. 여기에 이제 챗봇이 아이프레임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API로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요 여행 정보 관련 챗봇에 어느 지역의 문서가 제일 많으냐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 사용자들한테 예를 들면 지금 뭐 세부는 되게 많잖아요. 세부 관련해서는 답을 얘가 좀 잘 주겠죠. 아니면은 되게 짜고니까. 그러니까 요게 데이터가 아시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뭐 잘 정리를 해야겠지만 이제 이게 장점은 뭐냐면 내가 경험했던 내 후기, 내가 작성했던 뭐 어떤 여행 관련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딥하게 얘는 답을 해줄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제가 가보지 않은 지역이나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많이 올리지 않은 곳에서는 이제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 그 얘기를 그냥 하나하나 보여주면 좀 짜증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어떤 인터넷상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쌓아온 무슨 콘텐츠가 있다. 뭐 어디 카페에 뭐 계속 글을 쓰든가 뭐 있었던가 뭐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여행을 그냥 주제로 하니까 주제로 하는 취미로 하는 이제 유튜브랑 블로그 있으니까 이제 여행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뭐 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광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무슨 뭐 마케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내가 그동안 작성했던 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AI가 거기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만 그것만 근간으로 해서 답을 해주는 어떤 그런 뭐 챗봇 아니면 사이트 이런 걸 한번 만드는 거. 이제 그거가 이제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바이브 코딩 쉽지 않다. 이 주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두 개를 이제 섞어서 얘기를 할 건데 쉽게 말하자면 저는 문과입니다. 저는 행정학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했고요. 코딩을 할 줄 몰라요. 근데 10년 정도 이제 회사에서 개발 업무를 했죠. 제가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개발자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PM 역할을 좀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간단한 이제 웹사이트부터 해서 나중에는 점점 이제 좀 고도의 뭐 그런 것들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웹 기획자 출신도 아니고 코딩도 할 줄은 몰라요. 다만 이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CSS나 이런 거를 제가 막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이 텍스트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그 정도 수정은 하는 사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가 조금 이제 AI가 조금 나오면서 AI한테 어떤 부분을 던져줘서 뭐 여기 이렇게 뭐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바이브 코딩이 쉽지 않다라는 게, 유튜브에 보면은 막 바이브 AI로 쉽게 말하면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도 AI로 막 나만의 서비스 이런 걸 되게 쉽게 만들 것 같은 컨텐츠가 너무 많은데, 사실 문과 오리지널 문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문과쟁이였고 뭐 내가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근데 한 10년 정도 개발을 해봤고, 그 개발이라는 이제 제가 개발을 한 건 아니지만 서당계처럼 계속 대충 뭐구나 이런 걸 알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리지널 문과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만들기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적인 좀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치졸한 성격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만 만든 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저는 이제 제가 필요로 하는 거를 AI를 가지고 많이 만들거든요. 뭐 구글 시트에 앱스크립트 뭐 제가 지금까지 올린 것들도 몇 개 이렇게 있지만 뭐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두 가지 주제로 오늘 그냥 주저주저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처음에 만들 생각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뭐든지 AI를 이제 잘 쓰는 게 이제 저는 두 가지 트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하나는 어떤 툴을 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는 제미나를 잘 써. 근데 나는 미드저니를 잘 써. 나는 뭐 클링을 잘 써. 이런 식으로 어떤 AI 그 서비스를 잘 쓰는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 그거를 AI를 가지고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약간 지금 두 번째 말하는 제 루트.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AI를 어떻게 쓰냐면,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하는데? 그럼 AI한테 무조건 물어봐요. 그래서 얘한테 방법을 알아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멋있는 말이고, 그냥 쉽게 말하자면 내가 지금 뭐가 제일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견적 뽑는 것도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왜냐면 내 입장에서 맨날 단순어 넣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 이거 귀찮은데? 얘한테 물어봐야겠다. 그 얘가 말안해 주는 대로 만들어서 구축을 해놓고 내가 쓰고 있고, 뭐 예전에 올렸던 뭐 광고 기획서 초안 만들기라든가 뭐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똑같이 이거 내 유튜브랑 내 블로그에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얘가 거기에서만 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올려놓은 것들이 많을 테니까, 특히 세부는 제가 많이 갔으니까, 그러면 내가 막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기반으로 얘가 해주면 양질의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물어봤습니다. 이거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얘는 그러면 뭐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주는데, 대부분의 이제 LLM이나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미나이나 GPT나 이런 데 가서 막 물어볼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이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유튜브랑 블로그가 있는데 여기 있는 컨텐츠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네가 AI를 활용해서 여기 있는 것들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뭐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다양한 방법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얘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 아마 대부분의 저 같은 문과 분들은 답을 해주는 거를 보자마자 혼란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트랙에서 중요한 건요, 재미나이니 뭐니 이런 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써도 다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나는 코딩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얘가 코딩을 잘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물어봐도 상관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주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벽이 생깁니다. 무슨 뭐 충분히 가능해. 뭐 파이썬으로 어떻게 해도 되고 뭐 리액트로 어떻게 해도 되고 뭐 이런 얘기들 해요. 막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 이게 뭐지? 왜 이제 이러다가 하나하나 이제 물어보게 되죠. 제가 진짜 거기서부터 이제 개발을 좀 어느 정도 들어봤다거나 아니면 치졸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게, 치졸하다고 하면 내가 다 처음 듣는 얘기라도 그걸 물어보면 돼요. 또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는 이제 걔한테 들어봐서 야 나는 파이썬 몰라, 코딩 하나도 몰라, 나한테 지금 제일 쉬운 방법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따라만 가면 돼요. 근데 어, 전 처음에 그래서 뭘 썼냐면요. 저는 이제 젠스파크를 제일 많이 써요. 젠스파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초보들이 쓰기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글은 잘 안 해주는 게 많습니다. 확실히 뭐 보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젠스파크한테 제가 깃허브에 토큰을 주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가 막 경고를 하지만 귀찮으니까 야 네가 이거 줄 테니까 네가 그냥 해버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서버를 사고 도메인을 사고 막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이제 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깃허브에 이제 코드를 올려놓고 요거를 이제 배포하는 또 무료 서비스들이 있고 요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조가 깃허브의 저장소에 이제 모든 파일이나 코드들이 거기에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렌더라는 이제 무료에서 좀 유료로 쓰고 있지만 그 렌더에서 요거를 이제 배포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서버를 구매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코드를 가져다가 이제 그 두 개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슈퍼베이스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이제 저장하는 그 공간도 쓰는 거를 이제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내가 이걸 선택한 게 아니라 얘가 그냥 알려줘요. 이런 구조로 하면 돼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처음에 뭘로 하느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커서나 뭐 안티그래피티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한테 커서나 안티그래피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얘가 기가 막히게 뽑아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 안 맞느냐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면 안티그래피티나 커서 같은 거를 이제 바이브 코딩 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개발자들 개발을 잘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명확하게 오더를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같은 문과한테는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물어보게 되거든요. 제가. 근데 얘는 커서나 이제 안티그래비티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꾸 뭘 만들어요. 나는 그냥 물어본 건데 이게 약간 LLM의 느낌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안티그래피티나 커서를 잘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랑 어떤 기능을 만드는 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뭘 썼냐면 젠스파크랑 구글 빌더를 많이 썼어요. 그 구글 빌더는 사실 좀 예쁘게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썼던 건 이 구글 AI 스튜디오에 나오는 이 빌드였던 것 같아요. 얘가 여기에 내가 아무거나 써주면 뭐 여행 관련 뭐 쇼핑몰을 기본으로 만들고 싶어. 만들어봐. 뭐 대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이제 파일 구조들을 짜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이 나. 아, 요거 만드는데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2주가 종강하고 이제 2주니까 얼마나 된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2주 동안 제가 매일 이걸 한 게 아니라 약간 현타가 와요. 우리 같은 문과들이 하다 보면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거가 수정이 되면 다른 게 안 되고 막 이제 이래가지고 현타가 와요.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 이상은 못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좀 하다가 그리고 하면서 얘한테 시켜놓고 시간이 아까우니까 뭐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한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2주 정도 제가 그냥 집에서 뚝딱뚝딱 하면서 이제 뭐 이거 하다가 막 유튜브도 보고 뭐 이것도 하고 그냥 러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구글 빌더가 이렇게 쭉 파일들을 짜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부터 사실 되게 이질적인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은 이제 오리지널 문과들은 이거 뭐야, 뭔데,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이제 배포나 이런 거를 그냥 이제 브라우저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쁜데 얘는 이제 어떻게 썼냐면 처음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요거를 다운로드를 해서 깃허브에 올렸나? 이렇게 썼을 수도 있고요. 아니 얘가 초반에 이거를 좀 잘 그려주는 것 같더라고. 이 구글이 제가 보기에는 젠스파크보다 훨씬 잘 그려줘요. 요 UI UX가 좀 예뻐요. 이런 부분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근데 젠스파크를 이제 쓰게 된 게 처음에 깃허브에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올렸던 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물어본 거죠. 이거를 내가 그럼 어떻게 현실화를 해야 돼? 얘가 뭐 알려줘요. 그럼 뭐 깃허브라는 데 가입해. 그 다음에 저장소 이런 걸 이렇게 올렸죠. 그런 다음에 이 빌더로 하다가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얘도 약간 그 LLM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뭐 안티그래피티나 커서 같은 그런 비슷한 유라고 저는 봐요. 문과생의 입장에서.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게 쓰기가 좀 애매하냐면 그냥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 부분을 수정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수많은 기능들을 자꾸만 추가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 요구 조건은 뭐냐면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LLM이 훨씬 편해요. 물어보는 방식이 이거는 왜 이래? 그럼 얘한테 답을 주고 저는 이제 제가 이해를 못하면 못 넘어가는 스타일이니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 이해를 하고 또 진행을 해는 얘는 자꾸 뭘 만들어. 그러니까 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요 젠스파크에서 이제 써는 거죠. 이게 지금 계속 이제 했던 건데 젠스파크는 예를 들면 뭐 제가 이렇게
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젠스파크가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LLM들 중에 LLM을 기반으로 하는데 젠스파크는 약간 얘네가 이제 슈퍼 에이전트라고 말해가지고 약간 이 뭐든지 좀 다 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얘한테 아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깃허브 토큰을 줘서 권한을 줘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제 서비스에 누구 해킹한다고 뭐 저한테 뭐 손해 볼 건 없고 뭐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얘한테 주고 네가 알아서 그냥 코딩하고 수정해. 그래서 그렇게 거의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코드나 파일 같은 거를 수정하는 거를 깃허브에서 이제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배포를 렌더에서 그럼 자동으로 되거든요. 아니면 제가 눌러줘야 될 수도 있고. 근데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그럼 렌더는 뭐야? 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세팅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얘가 또 알려주거든요. 그걸 또 보고 내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구글 빌더나 안티그래피티나 뭐 커서 이런 게 저 지금 다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쓰다가 안 쓰는 이유가 뭐 중간에 끊기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물어보는 게 너무 불편한 거야 우리 문과생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과 입장에서 바이브 코딩을 할 때 제일 만만한 건 젠스파크인 것 같아요. 유료로 결제를 해야 되겠지만 젠스파크 슈퍼 에이전트는 유료로 계속 토큰 값을 쓰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젠스파크에서 처음에 챗봇을 만들자고 했어요. 제가 챗봇이라는 얘기를 안 썼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챗봇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서 이제 챗봇을 만들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몇 개 테스트를 해봤죠. 근데 그때 내가 올렸던 그 데이터가 예를 들면 몇 개 처음에 한 5개인가 6개 컨텐츠를 올렸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젠스파크가 나한테 제안한 거는 크롤링을 하자 이거였어요. 유튜브에 있는 거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거 다 자동 크롤링을 하자 이랬는데 그거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나는 알거든. 그러니까 유튜브에는 되게 쉽게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 저 같은 입장에서 만들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야. 그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면 구글은 되게 안 해줘요. 제미나이나 이런 거는 왜 우리가 네이버 그런 거는 막 보안적으로 문제가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내 유튜브나 내 블로그에 있는 거를 크롤링 하게 되면 거기에 쓸데없는 것들도 있고 여행 관련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만 넣어야겠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거는 내가 선별해서 넣으면 되는 게 노가다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내가 앞으로 올릴 거는 그냥 올릴 때마다 올리면은 그건 뭐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크롤링을 빼고 그럼 내가 데이터를 줄게 너한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는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 스크립트가 있잖아요. 스크립트를 그냥 붙이는 거고 처음에는 뭐 영상을 네가 이해할 수 있냐? 그러니까 막 이해한대. 근데 너무 커 보이는 거야 그 일이. 막 영상에 막 그 영상을 이해해서 한다는 게 너무 큰 거고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도 내가 그냥 텍스트를 줄게, 스크립트를 줄게. 그래서 스크립트를 주고 블로그도 내가 그냥 텍스트를 긁어서 이렇게 주는 걸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거 근데 저장은 어디다 되는 거야? 어디가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브라우저에 그냥 저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왜냐면 나중에 일이 커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제 또 카페입사에 서버가 몇 개 사놓은 싸구려 서버가 있거든요. 서버를 쓸까? 근데 얘가 이제 슈퍼베이스라는 걸 쓰냐? 그게 이제 무료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자료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관리자 페이지였습니다. 요게 이제 관리자 페이지 화면인데 뭐 이런 식으로 올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문서들을 뭐 문서 타입을 만들고 제목을 만들고 URL을 해서 내용을 하고 날짜를 써서 올리는 거예요. 요거는 또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여행 정보라는 게 항상 최근의 정보가 우위여야 되니까 내가 이제 메타데이터에 있어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날짜도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아예 이렇게 날짜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했었던 그 글들을. 그래서 여기 내용에 이제 그런 걸 다 때려 넣는 이런 형태. 그래서 여기다 데이터베이스를 올리는 걸 했죠. 데이터베이스를 올리고 처음에는 이 데이터베이스 올리는 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올리는 걸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 모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T 모드랑 F 모드라고 돼 있어요. T 모드는 뭐냐면 제가 요거를 하려는 딱 찰나에 그거 몇 주 전인가 한 일주 전인가 그때 구글의 파이서치 API가 나왔더라고. 이게 대박이네. 그러니까 파이서치 API가 뭐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구글 그 제미나이에서 만든 그냥 야 너네 렉 시스템 만들기 어렵잖아. 그냥 여기 그냥 알아서 넣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알아서 넣으면 우리가 이걸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얘네 로직을 건들 수는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구글 파이서치 API가 뭐냐면 내가 렉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는 없는데 마치 가져다가 이제 쓰면 되고 그냥 유료로 약간 쓰는 굉장히 뭐 빨리 대답해주고 근데 내가 커스터마이징은 좀 할 수 없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제 챗봇에 요번에 T모드가 파이서치 API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질문에도 얘는 되게 빨라요. 세브 호핑 투어 추천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열네, 열다섯, 열여섯. 한 20초 안쪽, 뭐 10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는 꼭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가 빼주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개발자는 저한테 그냥 파이서치 API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죠. 너무 쉽지. 그냥 달아놓고 요때 이제 파이서치 API가 되면서 이게 또 데이터베이스가 얘는 또 스포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가 없어. 여기 또 따로 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또 스포베이스에서 이 구글 이 파이서치 API가 쓸 수 있게 또 자료를 재가공해서 올리는 거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문과가 바이브 코딩이 힘들다고 하는 게 우리는 방식을 몰라. 근데 내가 야 이런 거 해야 돼. 그럼 얘가 뭐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거를 만드는데 하나의 기능이 만들어지면 다른 게 안 되던가. 이게 진짜 엄청나게 노가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스포베이스의 데이터가 저장 일체로 되고 요 구글 파이서치 API를 쓰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자동으로 또 올라가요. 약간 그런 모드예요. 근데 이 답변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가능한 게 뭐냐면 나는 내가 다 작성한 컨텐츠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쉽게 말하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정말 유용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야. 그 나는 얘가 이 정보를 기반으로 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그게 안 돼. 파이서치 API는 어느 정도는 되는데 얘가 쉽게 말하면 내가 잔소리를 막 하면 얘는 잘 듣지 않아. 그러니까 얘의 답변은 뭐냐면 나름 이 F 모드보다는 빠르게 답변은 해주지만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예를 들면 오세정이라는 사람은 잘생기고 멋있고 훌륭하고 굉장히 댄디해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그냥 40대야 이러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틀린 말은 아닌데 뭐라고 할까 품질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야 되나 이 문과생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 우리 개발자는 나한테 그냥 파이서치 API 하세요 그러니까 답은 주지. 근데 난 이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노가다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야 파이서치 또 젠스파크랑 얘기하는 거야. 파이서치 API에 이런 프롬프트를 막 넣어봐 했는데 안 먹어. 걔 길게 이게 되니까 얘가 안 먹더라고. 그러니까 그럼 따로 하나 모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테스트를 사실 6가지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드가 원래 여기에 2가지가 아니라 6가지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이거 눌러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막 해보는 거야.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원래 이게 벡터 검색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 GPT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신기했던 게 뭐냐면 네이버나 구글의 원래 검색은 예전에 키워드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뭐 거기다가 세브 호핑 투어로 추천해줘. 그러면은 얘네는 검색 결과를 어떻게 하냐면 세브 호핑 투어로 추천해줘랑 맞는 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GPT나 이런 건 그게 아니라 키워드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거나 막 물어봐도 개떡처럼 물어봐도 얘는 어떻게든 답을 준단 말이야.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방식이 이제 벡터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세브 호핑 투어 이렇게 가면은 세브랑 호핑 투어 이런 단어를 제가 알기로는 막 숫자로 막 기록을 하는 거예요. 쫙 이렇게 펼쳐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비슷한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요거는 호핑 투어 관련 질문이나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사도를 해서 이렇게 맞추는 건데, 그게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파이서치 API의 방법이기도 하고, 제가 렉 시스템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모드 중에 벡터 검색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내 성에 드는 그러니까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문서를 선택하는 게 참 좋은 문서들을 제가 하단에 이렇게 나오게 했잖아요. F 모드는 되게 오래 걸려요. 호핑 투어 추천해줘 하고 말을 할게요. 이게 한 1분? 한 30초, 4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출처 문서를 딱 보니까 그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검색을 기반으로 해서 문서를 얘가 추출하는 방식이 내가 봤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더 좋은 문서를 참조를 하는 방식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뭐 다야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너무 정확도가 떨어져. 이렇게 하면 안 돼. 다른 방식 줘봐.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벡터에 뭐 하이브리드라고 막 제안을 하는 거야. 뭐 기본 벡터에 뭐 이런 걸 해보자. 저런 걸 해보자. 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되게 무식하게 지금 이 F 모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한 30분 나오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겁나 무식하게 이건 키워드 검색인 거예요. 조사 빼고
그러니까 세부, 호핑 투어, 추천 요거 세 개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요 단어들이 가장 많이 있는 그 문서들을 찾는 거예요. 가중치를 둬가지고 야 그냥 이게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최근 거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뽑는 그 데이터 그 문서를 참고할 문서를 뽑는 게 그나마 제 성에 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F 모드는 속도는 느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에 한 8, 90%는 얘가 이제 구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정도 답은 해야지. 그리고 문서 50개를 참고하잖아요. 제가 50개는 무조건 이거 줄이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한 50개는 해봐야 돼. 그러니까 무식하지만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는 이렇게 되게 길게 말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좀 짬되게 얘기했네. 표도 안 그려주고 원래 엔간할 때는 표를 그려주게 만들었는데 여기 출처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저는 지금 쉽게 얘기하는데 되게 막 노가다가 많았어요. 왜냐면 저 출처도 지금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 처음에 타임 스탬프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클릭을 하면 그 유튜브에 왜냐면 텍스트 스크립트를 긁었으니까 몇 초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이동을 해라라고 했는데 처음에 잘 되다가 계속 프롬프트를 수정하니까 또 안 되는 거야. 다시 또 그걸 만들기가 싫어. 못하겠어.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리고 웹 검색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T모드, F모드 말고 웹 검색을 이제 붙여가지고 그거 체크를 하게 되면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한 섹션은 이 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만 답을 하고 그 다음 웹 검색으로 안의 내용을 이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그 다음 섹션에서는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최근 그 금액이나 이런 거. 근데 뺐어요. 뺀 이유가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비용이 좀 많이 나가는 것도 있는데 두 번째는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여행 관련해서 검색이 좀 어렵다라는 게 웹 검색을 하면 나는 가장 최근에 어떤 가격 때문에 한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얘 가격을 뭐 해준 게 있나? 가격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게 뭐야? 한바다 호핑 뭐 8만 원에 계약금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바뀐단 말이에요. 가장 최근에. 근데 웹 검색을 했는데 오히려 옛날 정보를 갖고 오는 거야. 그 우리가 구글 검색했을 때 무조건 최신 정보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웹 정보 빼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것만 꼭 고정으로 넣으라고 든 게 요거예요. 가장 최신의 정보를 알릴 수 있다. 가격과 내용이 변할 수 있으니 뭐 비교를 하면서 해봐라. 요걸 넣은 거죠. 그러면서 요 챗봇 부분은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올리는 게 좀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수정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거를 쭉 만들어 가지고 요 프롬프트를 내가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는데 이걸 코드로 하면 좀 귀찮을 것 같아서 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내가 수정해서 저장을 누르면 그게 그대로 요것만 활용하게 해줘. 그래서 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T모드랑 F모드랑 제가 지금 좀 고민인 게 이게 돈이 나가잖아요. 그 F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얘기해 주거든요. 저기도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뭐 서비스 제가 만든 서비스가 뭐 그냥 제 개인 프로젝트니까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많이 쓰게 되면 저걸 빼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를 사람들이 더 많이 쓰나. 그래서 좀 보다가 애플이 많이 안 쓴다. 그럼 그냥 이거를 빼버려야겠다. 이것도 이제 만든 거죠. 얘한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야 이런 기능 넣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유튜브에 있는 것들 중에 뭐 이렇게 웹사이트 만드는 거 그건 좀 쉬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기능이 있는 건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HTML, CSS만 만지면 되니까 이런 부분 이렇게 수정해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기능들을 지금 저는 짧게 얘기했지만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하나 넣을 때마다 자꾸 다른 거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현타가 와. 이게 왜 됐는데 안 돼. 그럼 막 나는 이 코드가 익숙하지도 않으니까 이거를 메모장에 다 저장을 해놓거나 아니면 이제 깃허브에 이제 커밋하는 그 버전이 그래서 버전 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오리지널 문과 입장에서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관리가.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하나 넣을 때마다 다른 기능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막 이게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챗봇을 만들었던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었던 게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날 이제 생각이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걸 챗봇을 만들어서 처음엔 어떻게 했냐면 그 챗봇만 인베디드 요 부분만 인베디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어디다가 웹사이트에다 삽입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쓰려고 했었어. 처음에 그래서 카페24 쇼핑몰에 그냥 요것만 이렇게 넣어서 되니? 그러니까 된대. 아이프레임으로 넣으면 된대. 아이프레임이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뭐 내가 뭐 엄청난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거를 그냥 삽입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하다가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사이트를 아예 이 첫 페이지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요것도 만든 거예요. 요거는 좀 그래도 쉬웠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이제 껍데기니까 이거는 좀 이제 쉽게 할 만한. 왜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딴 거 만들어줘. 요것도 이제 만들었어요. 요거는 근데 솔직히 좀 해보니까
제가 썼던 젠스파크는 좀 요거에 대한 센스가 좀 없는 것 같아. 예쁘지가 않아. 그러니까 초보들이 쓰긴 좋은데 요런 거 있잖아요. 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요렇게 해줘도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요것도 처음에 어떻게 썼냐면 아마 난 여행 쪽 이거 개인 프로젝트인데 여행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한번 해보고 싶어 하니까 재미나이가 막 미친 듯 뽑아주는 거야 기획을. 그래서 처음에 막 뽑아주길래 요걸 가지고 젠스파크에도 붙이고 아까 보여줬던 구글 AI 스튜디오의 빌드 있잖아요. 거기다 붙여서 한번 해봤어요. 세련되게 뭐 만들어서 그러니까 구글 빌드가 압승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를 들면 AI 스튜디오에 이 예를 들면 얘가 빌드에서 이렇게 뽑아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히스토리가 없나? 아무튼 여기서 여기 히스토리 같은 게 있네.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런 게 이제 예전 버전. 이게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코드를 본 다음에 이 코드를 이렇게 막 파일 있잖아요. 얘한테 막 얘기해요. 이거 모르겠다. 나는 이거 HTML, CSS로 하나로 카피해서 왜냐하면 카페24 첫 페이지만 만드는 거니까 이게 너무 귀찮아서 하나로 그래서 인덱스 파일을 긁어다가 그걸 가지고 다시 젠스파크에 코드를 붙이고 수정해봐 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AI가 사실 아직까지 저는 이제 만약 PPT를 많이 만드는 사람이니까 PPT나 이제 상세 페이지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웹사이트는 진짜 특이점이 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노바나나 프로가 나오면서 이제 이미지 썸네일만 저도 이제 유튜브 썸네일을 미리 캔버스로 만들다가 나노바나나 프로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는 특이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관성 유지가 되고 한글 폰트가 굉장히 활용이 잘 되면서 이제 이 썸네일이나 이미지 만드는 거가 진짜 완전 이제 이때 이제 여기부터 이제 완전히 특이점이 왔구나 그랬는데 내가 요번에 하면서 지난 학기 그러니까 지난 여름 방학 때만 해도 이 정도로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이 웹사이트 UI UX나 레이아웃 이렇게 뽑는 것도 이 폰트 쓰는 거 봐. 이게 어마어마해요 얘네들이 지금.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더 노력을 하면 뭐 이렇게 예시 사이트 레퍼런스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더 예쁘게 뽑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셉에 맞춰서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게 요거죠. 처음에 요거는 이제 뒤 영상이 도니까 로딩할 때 이렇게 만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고 지금은 이런 구조로 그냥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참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렉 방식이라는 게 예를 들면 나의 데이터가 어딘가에 쌓여 있거나 어딘가에 뭘 하는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저는 이거를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좀 글을 써오고 유튜브에 올려놨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한 거고 다른 분들도 어떤 뭐 여행도 상관없고 나 맛집이 괜찮을 것 같거든. 맛집 블로거들 아니면 맛집 유튜버가 있나? 뭐 아무튼 맛집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또 GPT나 이런 애들이 LLM이 잘 답을 못 해주는 게 맛집이거든. 막 이거 할루시네이션도 굉장히 많고 막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뭐 삼청동에 어떤 분들이랑 미팅을 가야 되는데 검색해도 안 나와. 내가 막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 쪽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맛집 같은 거를 겁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지금까지 블로그에 올려놓던 통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때려놓으면은 그건 제가 보기엔 좀 양질의 그런 뭐라 그럴까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막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가는데 미팅 자리인데 누가 좋겠어? 물어보면 되게 이상한 답 주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도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뭐 전문직도 많이 뭐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요거는 앞으로도 많이 좀 활용이 될 방식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렉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답변하는 거를 이제 만들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과한테 바이브 코딩이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문과 개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정말 제가 그냥 틈틈이 뭐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걸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더 오래 걸릴 거다. 더 치졸함이 있지 않으면 안 돼. 왜냐면 제가 2시간밖에 못 하니까 현타가 오거든요. 겁나 열심히 하다가 뭘 했는데 다른 게 또 안 돼. 그럼 다시 또 돌아가야 돼. 현타 와서 야 다시 하자. 그래서 다시 원복해. 야, 언제 뭐 원복해. 그러니까 사람이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그게 바뀌는 거야. 내가 왜냐하면 지금 뭐 깃허브도 제가 저장소를 2개를 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언제로 다시 이걸 돌아가는 게 너무 애매하니까 그냥 AI한테 야 내가 지금 여기까지 딱 좋아
내가 어느 날 언젠가 무슨 작업을 하다가 너한테 이 상황으로 다시 원복해줘. 그럼 해줘. 그럼 얘가 또 태그를 해서 무슨 막 명령어를 줘. 그래서 어떤 우리만의 그 암호 같은 게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다시 원복을 하고 한다거나 이런 식이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현타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